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은 세계 최고 강력하고 생산적인 조선 산업을 보유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조선소들은 약 5,500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며 이는 전 세계 조선 톤수의 거의 90%에 해당했습니다. 전쟁 중 워싱턴주 밴쿠버의 카이저 조선소는 5일마다 리버티 선박을 한 척씩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역량 덕분에 미 해군은 전 세계에서 지배적인 해군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비할 데 없는 힘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해군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이자 야심찬 현대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앞마당에서도 말이죠. 그럼 이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났을 때 중국의 조선 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보다 200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되며 해군 규모도 이미 미국보다 더 큽니다. 배수량은 아니지만 선박 수로는 중국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배수량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미국 해군 정보국은 10년 안에 중국이 475척의 전투함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예상하는 305, 317척과 비교하면 미국은 특히 서태평양에서 수적, 작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 해군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박감은 2026 회계연도 해군 예산 요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군의 예산 요청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2025년 12월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해군의 예산 요청에는 수년 만에 가장 야심찬 함정 건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청한 함정 종류는 해군의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2024년에 해군은 2025년에 9척의 함정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단 6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19척의 새 선체 건조를 원하며 이는 지난 25년간 최대 규모의 신주함 요청입니다. 이 신형 함정들의 비용은 무려 473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는 해군 전체 예산 요청 2,922억 달러의 단 16%에 불과합니다. 이 선박들에는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1척,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2척, 알리버크급 구축함 2척, 산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 1척,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1척, 중형 상륙함 9척, 존 루이스급 보급 유조선 2척, 그리고 임페커블급 해양 감시함 1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요청에서 해군이 최근 요청에 넣었던 신형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빠졌습니다. 해군 장관 존 필러는 11월에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됐고 계획된 6척 중 USS 컨스텔레이션과 USS 콩그레스 2척 만 건조가 시작됐으며 나머지 4척은 중단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선체를 처음부터 건조하지 않았고 컨스텔레이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업은 표준화되고 검증된 이탈리아 프렘 기반 설계를 수정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대규모 설계 변경 때문이었고 그 결과 원래의 설계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습니다. 유럽 원형과의 공통점이 15%에 불과해 취소가 현명했을 것입니다. 특히 해군이 컨스텔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더 빠르게 건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투함, 예를 들어 무인 수상 전투함과 같은 함정에 도입해 재투자하여 함대 현대화를 가속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조선 계획에는 현재 진행 중인 포드급 항공모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해군이 2척의 포드급 항공모함과 5척의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구매를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해군 장관은 포드급 항공모함 조달과 관련된 선행 조달,
선행 건조, 그리고 경제적 주문 수량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건조되고 있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경영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록 구매 방식은 자재를 미리 구매해 해군 비용을 절감하고 충분한 작업량으로 공급망을 유지합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선주문이 모 회사인 헌팅턴 잉갈스 인더스트리에 주거나 경영진들의 상당한 보너스 수령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NDA에 따르면 해군은 2026 회계연도에 콜롬비아급 잠수함 5척을 일괄 구매할 수 있고 첫 번째 잠수함은 2028년 인도 예정입니다. 요청에는 버지니아 주 노퍽, 메인 주 포츠머스, 워싱턴 주 퓨젯 사운드, 하와이 진주만에 위치한 해군의 4개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프로그램을 위한 9억 8,900만 달러의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소들은 평균 80년 이상 됐고 일부 드라이도크는 더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계획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또한 162억 달러가 함정 정비에 73억 달러가 함정 운영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해군을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단순히 함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해군처럼 거대한 조직은 그만큼 강력한 만큼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많은 함정들은 주로 첨단 무기, 해병대 및 기타 지상군,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투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과 미군의 다른 부대 간의 긴밀한 통합은 해군 현대화 계획의 전략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함정에 대한 막대한 지출 외에도 NDAA는 해군 항공 조달에 수십억 달러, 해군 무기 조달에 58억 달러, 해병대 조달에 38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5세대 항공모함 탑재형 F-35, C 라이트닝 II 전투기 10대를 추가 주문했으며 이는 현재 60대 보유분에 더해집니다. 또한 15대의 MH-60R 시호크 헬리콥터가 포함되어 있어 총 235대가 되며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CH-53K 킹스텔리온 대형 수송 헬리콥터 2대도 추가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대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4대의 EI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공중 조기 경보기가 해군이 보유한 30대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직 양산 라인이 구축 중인 6대의 새로운 MQ-25의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는 기존 보유 전력을 2배로 늘릴 것입니다. MQ-25 스팅레이는 해군이 슈퍼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로 발사 가능한 고정익 무인기를 실전 배치하는 첫 시도입니다. 총 67대의 실전 배치 기체와 9대의 시험 기체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공중급유 솔루션에 대한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은 수년째 일정이 지연되면서 부품 노후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 단가가 65% 올라 2억 900만 달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MQ-25가 항공모함 항공단에 성공적으로 통합된다면 롱레인지 엔티십 미사일대함 미사일 탑재와 같은 다양한 추가 임무로의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 분야를 마무리하며 해군이 보유한 기존 150대에 추가로 6대의 새로운 T-45C 고스호크 훈련기를 주문했습니다. 무기 측면에서 해군은 2026년에 280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주요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000개 이상의 조인트 다이렉트 어택 뮤니션 등 합동 직격탄도 포함됩니다. 200기의 에어 투 그라운드 미사일 88G, 첨단 대레이더 유도 미사일 150기의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17SAB,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100기의 수상함용 해군 타격 미사일 60기의 SM-6 블록 IB 요격 미사일, 그리고 500기의 Advanced Precision Kill Weapon System 레이저 유도 로켓이 포함됩니다. 예산에는 구축함과 순양함 이지스 전투 체계 업그레이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매는 2024년과 2025년에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홍해에서 미국이 수행한 작전 중 소모된 일부 비축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전체 함대의 치명성, 전자전, 그리고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제 현재 시대의 무인 시스템의 통합이 포함되지 않은
군 현대화 계획은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군과 항공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의 12.1 전쟁이 보여주었듯이 드론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공중과 해상, 해군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렴하지만 치명적인 해상 드론들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와 그림자 유조선 함대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그 영향은 지중해까지 미쳤습니다. 미 해군에게 무인 선박은 대량으로 제작되고 배치될 수 있다면 전투함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해군의 2026년 예산에는 무인 시스템을 위해 13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5년 예산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금액에는 자율 무인 수상정 Unmanned Surface Vehicles 이에 17억 달러, 소프트웨어에 12억 달러, 그리고 무인 잠수정 UUVSA의 7억 3,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대 작전 범위 확대와 유인 선박 위험 감소를 위해서입니다. 예산에는 중형 무인 수상정 MUSVs 12척과 대형 무인 수상정 LUSVs 6척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 무인 수상정 Common Unmanned Surface Vehicle 업그레이드도 포함됩니다. 기로의 대응을 위해 해저 감시용 바라추다 대형 무인 잠수정 Large Displacement Unmanned Undersea Vehicle 추가 도입과 ANAQS I-10C Mark 18 모다이 킹피쉬 UUV와 같은 자율 기로의 탐지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 기반 협동 전투기, 즉 CCAS로 알려진 윙맨 드론 개발을 위해 5,8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안달일,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 노스롭 그루먼의 항공모함 기반 CCAS 진설을 요청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은 이후 로키드에게 MDCX 자율 플랫폼을 위해 수여되었습니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무인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최근 자율 시스템의 개발과 구매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부서가 설립되었다는 점입니다. 포트폴리오 획득 집행관 로보틱 자율 시스템 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 Robotic Autonomous System은 18개 부서에 걸쳐 최대 66개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의 획득 전문가 아래로 통합하게 되며 이 전문가는 해군 연구 개발 획득 담당 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PA는 XL 무인 수중 차량, 모듈형 공격용 수상정, 군집 소형 무인 수상 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PA는 앞으로 5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약 190억 달러 규모의 획득을 책임지게 됩니다. 비록 2026년 내에 준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없지만 의회는 Medium Unmanned Surface Vehicle Auxiliary Support Craft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해군의 유인 함정 보조 탄약고 및 센서 플랫폼 역할을 할 무인 선박 개발을 위해 21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메이스이는 기존 대형 중형 무인 수상함을 대체하며 40피트 선적 컨테이너 2개를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25노트, 즉 시속 약 25마일의 항해 속도로 최대 2,500캐리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75kWh의 전력 소비로 MAC는 예를 들어 SM-6 미사일 8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카 ORCA 1대를 조달하기 위해 1억 1,300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연구 및 개발을 위해 2,150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보잉 오르카 오얼시아 XLUV는 해군 최초 대형 잠수함 드론이 될 예정입니다. 이 50톤 하이브리드 무인 잠수정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은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하며 사거리 7,500마일과 8톤 탑재 능력을 갖췄습니다. 2026년에 이 잠수함 드론이 실제로 물 위에 띄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ORCA 프로그램은 자율성, 배터리 수명, 항법 등 기술 및 공급 문제로 수년째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타 대형 배수량 무인 수중 차량 Unmanned Underwater Vehicle 프로그램과 제안에는 장기 임무용 모듈식 탑재 오션 엑스플로러가 포함됩니다. DIU의 전투용 자율 해양 플랫폼은 중어뢰로 무장한 전투 능력의 UUV를 위한 것이며 달파와 노스롭 그루먼의 대형 만타레이 UUV도 있습니다. 해군은 또한 중어뢰용 컨테이너형 해저 발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리버레이터를 위해 5천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는 아마도 대형 무인 수상정 및 UUV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하드웨어 외에도
해군은 2026년에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위해 27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 기금에는 콜롬비아급 잠수함 설계 개발과 핵 추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3억 12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한 적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공격 잠수함 개발에 6억 2300만 달러가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계획은 준비태세, 전투원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며 정훈의 3.8% 군인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부 지역의 가정에 가정 내 보육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수수료 지원을 제공하는 가정 내 보육 파일럿 프로그램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보육 서비스 지급액을 늘리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교육 측면에서 국방부 교육활동, 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은 고등교육기관과 이중 등록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 학교 학생들이 무료로 대학 수준 수업을 듣고 학점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군인 자녀가 다니는 지역 학군도 국방부를 통해 임팩트 에이드를 계속 지원받게 되며 국방부 임팩트 에이드로 5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중증 장애 군인 자녀가 다니는 학군에는 2천만 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가족용 주택을 위한 3건의 건설 프로젝트와 기존 주택의 재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에 사용됩니다. 약 8,650채의 정부 소유주택과 1,650채의 임대주택 유지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획 및 설계 활동이 포함됩니다. 보시다시피 주로 괌과 일본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해군에 약 3천억 달러가 투입되어 광범위한 역량을 확보하며 2026년에는 해군 전력 생산량이 아니더라도 중국 지출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 외 지출을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33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며 일부 미국 의원들은 총액이 7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군 지출이 전체 국방 예산의 25-30%로 추정되며 미 해군 지출은 중국보다 1-3배 많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의 2026년 계획 이 중국 우위에 대응해 속도와 기동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선체 생산과 첨단 시스템 도입 모두에서 말이죠. 피트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적했듯이 막대한 지출은 단순히 유튜브 채널 카피아미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11월 신속한 납품이 우리의 조직 원칙이라며 전투원들이 필요한 것을 제때 받지 못해 죽거나 날아가 패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박감이 너무 많이 사라졌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그 긴박감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전체 예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힘을 통한 평화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에 따르면 목표는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하고 군을 재건하며 억지력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해군 장관 필러는 해군 발전을 위해 조선 해양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3가지 우선순위를 마련했습니다. 적응력과 책임감, 혁신을 갖춘 전사 문화를 만들고 장병과 가족의 건강, 복지, 훈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군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준비 태세, 책임감, 억제력에 다시 집중하고 재건하며 개혁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에는 2가지 주요 축이 있습니다. 미국 전투 해군을 위한 항해 계획은 경쟁, 위기, 갈등 상황에서 해군의 기본적인 준비 태세를 높일 수 있는 역량과 지원 요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계획 지침의 핵심 목적은 갈등을 억제하는 것이며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전투에서 미국의 적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 보이며 2026년 말까지 그 이상입니다. 해군은 287척의 배치 가능한 전투 함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115척의 수상 전투함, 63척의 잠수함, 36척의 지원함, 31척의 전투, 물류함 31척의 상륙함, 그리고 11척의 항공모함이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함대에 비해 9척이 줄어든 수치로 단순한 숫자보다는 품질과 작전 준비 태세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이 전략은 노후 선박을 첨단 플랫폼으로 교체해 태평양 지역의 고강도 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조달 계획이 상륙 물류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은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작전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전진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대화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미래 분쟁 대비 역량 개발과 배치 연구 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핵 순항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미국 국가 지휘권과 핵 투발 체계를 연결하는 THAMO 전략통신 시스템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무인 차량과 기밀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해군 장병들의 삶의 질과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또한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2026년 계획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후, 계약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인력 최적화와 같은 가치가 낮은 프로그램을 줄여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시급한 우선순위에 재투자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해군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는 미국이 경쟁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해양 전략의 중대한 변화로 동맹과 적국 모두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며 중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프로그램이라는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5년에 단 3척의 신형 선체만을 생산했습니다. 수십 년 쇠퇴를 되돌리기 위한 규제, 무역, 투자, 인력, 교육, 산업 역량의 대대적 조율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후 조선소가 1년 만에 6배 이상 확장해 19척을 건조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의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낙관적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생산량 확대에 필요한 수천 명의 숙련 인력을 찾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과 미국 조선업계 전반은 오랫동안 숙련된 인력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용접장, 배관공, 전기공 등 주요 직종에서 더 그렇습니다.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용접공이나 철강 노동자는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부족하고 다른 산업, 특히 급성장 중인 AI 데이터 센터 개발 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인력풀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지 개선이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노동력 수입이나 일부 조선 작업을 일본, 한국 등 조선 강국에 아웃소싱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후자 방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선 작업을 외주로 맡기면 미국의 자체 인력 양성이 저해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해군의 조선 프로그램은 심각한 지연과 비용 초과가 특징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2025 연정부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알리 버크급 구축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 프로그램이 현재 수년씩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무인 차량과 분산 전력 중심 조달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지원 구조가 미국 해군 생산을 다시 활성화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니면 수천억 달러가 또다시 군산복 합체만 배불리고 미국 조선업은 침체되고 중국만 앞서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